네, 3부입니다. 우리 정치적 식견이 넓으신 우리 허영진 고맙습니다. 전 칭찬해 위원장님 모시고, 3부는 제일 기대되는 게 국민의힘 원래 계셨다가 나오긴 정치적으로 솔직히 저도 참 안타깝게 그 얘기는 여기서 가르마는 거고,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특히 당대표 대회를 진짜 이렇게 인기 있게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인기란 인기란 말을 좀 어폐가 있지만 상당히 시끄러웠죠. 네, 상당히 시끄럽고 논란도 많았고 상당히 영원한 분당되지 않을까 정도로 걱정되는데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좀 민주당의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거의 모든 뉴스의 모든 포인트를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할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총평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 거의 될 거로 알았는데 중간에 막판에 포인트가 하나 큰 게 하나 있어갖고 그 부분도 짚어주시고 특히 제주도지사를 역임하셨고 국토부 장관까지 역임하셨던 원희룡 현재 후보였죠. 후보께서 상당히 이번 당대표 이후 논란 비난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총평이랄 것보다 전당대회에서 바라보면서 느낀 점, 어대한이라는 말로 대표주는 이 한동훈 그 당시 후보의 절대적 지지 여론, 이것을 나머지 세 사람이 후보가 이 지지세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최대의 관전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결로 그냥 국민의힘이 건강한 정당,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부각시켜 드리는 전당대회가 됐어야 되는데 정책이 없었죠. 한동훈 후보가 절대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일명 편덤. 그래서 이 한동훈 대표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께서 일부 당원들이 원희룡을 내세워서 그걸 한동훈을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던 거 아닌가. 그래서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공격하면 반사적으로 자기한테 표가 쏠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략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후발 주자들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분한테 이게 정치적 공격을 가해야 후발 주자가 좀 뜨고 선발 주자가 조금 표를 잃는다라는 이런 전통적인 선거 사고방식에 기인해서 일단 포문을 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는 대표의 포탄이 맞아야 규격도 맞아야 되고 내용물도 맞아야 적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더라도 첫째는 팩트에 기반해야 되고 둘째는 정서가 맞아야 되고 셋째는 그 공격 포인트로 삼은 소재가 당의 발전과 부합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원희룡 후보가 공격한 거는 팩트에 근거하지도 않고 내용도 적절하지도 않고 당의 발전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공격을 했다. 그래서 결론은 완패로 끝난 것까지 좋은데 요 전당대회를 지나고 나서 원희룡 후보에 대한 평가가 원래 본색이 드러났다. 제주도지사 할 때까지
또 남원정으로 대표되는 소장파 할 그러니까 때까지 수장파. 예. 할 때까지도 원래 본색을 감추고 다른 포장을 했었다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 포장이 벗겨졌다. 그래서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처음에 후보로 나왔을 때 얼마나 열광적인 60%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얼마나 도민들이 기대가 컸습니까? 7년이 지나고 떠날 때는 또 어땠습니까? 아, 속았구나. 이런 느낌을 다 도민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요번에는 친윤들이 속은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에. 원희룡 후보가 능력이. 원희룡 후보가 속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친윤들이 속는 거죠. 원희룡 후보가 대단한 역량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밀었더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하는 거 보니까 다 실망했잖아. 친윤들도 실망했잖아. 그러니까 친윤이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소재를 하나씩 볼까요? 참고로 이제 공격 포인트 소재를 보면 이 밑바닥을 깐 게 그거잖아요. 나는 정치를 25년 했고 너는 정치 초년생 아니냐라고 공격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25년, 30년은 정치인들이 하니까 우리 국민의힘이 어려우니까 당신들 생각이 틀렸다라는 틀렸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온 건데 틀렸다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스타트가 잘못됐다. 그래서 잘못되니까 그 잘못된 스타트에서 뭐 좌파 프레임도 공격을 했잖아요. 좌파. 뭐 김경률 씨라든지 동양대 이름도 좀 동양대 교수 진중권 교수님 이모부까지 한동훈이가 소통했다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원희룡 후보 더 이 사람들하고 더 많이 소통했거든요. 근데 자기 건 빼고 남만 소통했다. 그리고 이 주요 정당의 대표할 사람들은 좌돈 우돈 의견을 듣는 데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의견을 듣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면 안 되죠.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좌파 프레임에 씌우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표만 모여서 정당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확장력이 전혀 떨어진다. 그냥 그다음 문자 공격. 그거는 문자 공격 할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비밀을 말하면 대통령 하여튼 누가 되고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참 한심한 정당이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한 문자인데 그걸 왜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개를 하냐고. 그걸 왜 논쟁의 소재로 찾느냐. 이런 야당의 빌미를 말하자면 이런 한심한 작태. 그다음 배신자 프레임. 뭐가 배신자예요? 대통령을 성공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걸 보완하도록 노력해 주는 게 당대표 역할이거든요. 이건 배신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서울법대 다니면서 국어 공부를 안 했나? 그게 배신자라는 말하고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배신에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서 탈당해서 탄핵해야 된다고 외치고, 그러면 그 정당에 다시 들어오지 말아야지. 이게 본인 스스로가 잘못한 길을 민주당에도 들어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배신행위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행위를 왜곡해서 배신자 프레임을 씌운다는 그거는 정치를 잘못 배운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제주도 도지사 하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원희룡 후보는 수많은 패널들도 똑같이 지적합니다만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제주에 나온 그 인재였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주도가 나온 인재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우리 도민들이 벗어나야 돼요. 공부 잘하면 인재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공부 잘하셨지 않습니까? 공부는 전 남만큼 했지. 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공부 이전에 정치를 하려면 세상을 먼저 읽어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말고 세상을 먼저 읽어라. 사람들이, 서민들이 마음을 읽는 게 저는 정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민들이 마음과 동떨어진 나 혼자만의 지식을 갖고, 이 집단을, 당을, 국민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언젠가는 들통이 난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가 낳은 인재가 아니라 제주도가 원희룡 태어난 제주도가 좀 원희룡 때문에 좀 손해를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제주도 나온 인재가 쓰러져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는 버려야 된다. 기억에서 지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원희룡 지사 원희룡 후보에 대한 얘기는 그만하고 향후 한동훈 후보와 용산 잘 될 겁니다.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대통령과 관계 설정, 화합이 안 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평소에 준 메시지, 그다음 전당대회에서 과정에서 나온 메시지, 그다음에 당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준 메시지를 쭉 보면 이게 일관되게 흐르는 맥이 있습니다. 뭐냐? 대통령과 척을 지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이것을 바르게 가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한동훈에 대한 순간적으로 뭐 좀 기분이 언짢은 경우는 있었을런지 모르지만은 한동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버리진 않았다. 여전히 기본적인 신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게 서로 뭐 척이 진다거나 엇박자를 낸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거는 정치 평론가들이 뭐 인기를 끌기 위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한 거다. 그런 우려를 검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이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다소 의견이 달라서 순간적으로 다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친구가 갈라지고 부자지간이 갈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파트너도 마찬가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의견 충돌이 있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순간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갈라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다. 너무 속단을 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이 훌륭한 사람이다. 다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동훈 대표의 공천하는 걸 보고 도당위원장을 뿌리치고 탈당을 했는데 제주도를 홀대했거든요. 제주도 많이 홀대했죠. 네, 4.3 때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홀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를 이끌어갈 차기 주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거랑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보수 전체를 위해서 평하는 거랑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도당위원장 할 때 그 청년 한 명 비례대표 제주도 그 얘기를 나경원 당시 후보가 제주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득표 전략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득표 립서비스. 전략.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평소에 가졌다면은 공천할 때 자기가 목소리를 내줬어야지. 예, 잊어서. 그러면 당대표 안 되면 안 해주고 당대표 되면 해주겠다? 이런 거에 속지 말아라는 거지. 응? 김기현 대표도 이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중간에 바뀌어보니까. 그렇죠. 응.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뇨한 저 비례대표 제주 왔을 때. 제주 왔을 때도 뭐 청년들 줘야 된다고 하지만 청년 줘야 된다고 하면서 당신이 왜 비례대표로 가냐고. 나 그게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믿지 말자. 정치인이 말은 믿지 말자. 우리 위원장님도 정치인 아닙니까? 난 정치인 아니죠.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나는 일반 보통 사람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 보수, 일반 보수. 일반 보통 사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저는 중도를 항상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보수 진보 그런 이념 논쟁을 할 때가 아니고 실용주의로 나가야 돼요. 좌파에서 좋은 정책을 내면 그것도 받아야 되고 우파에서 좋은 정책을 내면 그것도 받아야 돼서 무엇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국가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정책이냐를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좌파 정책, 우파 정책을 구분하면 안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중도라고 외치는 것이지 중도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도가 제일 좋네요, 그러면. 실용주의. 진보 쪽에 실용주의. 실용주의다. 실용주의.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더운 날 땀 정말 제주말로 촐촐 그래도 잔뜩 흘리면서 아유 괜히 미안해요. 우리 저 제주도 출신 또 좋은 말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줬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그 허용진의 제주 사이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